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대화가 끝나면 왜 결국 내가 사과하고 있지?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가 다 빨리고 내가 점점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심리 게임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가스라이팅이라는 감옥이죠. 도대체 그들은 왜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개처럼 뿌옇던 그들의 수법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확실한 열쇠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영혼이 다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명 시작은 완벽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연인, 혹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해주는 것 같던 친구.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고 당신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냈죠. 너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처음이야. 우리는 정말 운명인가 봐 같은 말들 말이에요. 이런 달콤한 칭찬과 관심에 취해 당신은 서서히 그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이 단계를 심리학에서는 러브밤, 즉 사랑의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당신은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중심은 오직 그들에게만 쏠려 있고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어쩌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돌아오는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혹은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날선 반응뿐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집니다. 분명히 내 기억이 맞는데 상대방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한심한 사람 취급할 때 그 혼란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스라이팅의 본격적인 서막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으며 자신에게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빛을 탐내어 다가왔지만 결국 그 빛을 꺼트려야만 자신이 돋보일 수 있다고 믿는 존재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괴하고도 치밀한 심리적 올가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토록 쉽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선한 마음이 그들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죠.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탈출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 그 달콤했던 시간들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먼저 폄하라는 무기를 꺼내들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던 당신의 취향과 일,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친구들까지도 하나둘씩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혹은 사람들이 너를 왜 안 좋게 보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 말들로 당신의 자존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당신은 당황하며 다시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당신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 온종일 에너지를 쏟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즐거웠던 기억보다 오늘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면 이미 당신은 그들의 통제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과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교묘하게 끊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비난하며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라는 말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의 벽이 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오면 유독 더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에 당신은 갈등을 피하고자 스스로 소중한 관계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직 그 사람과 나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가스라이팅은 극에 달합니다. 당신의 상식과 판단력은 마비되고 오로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이 유일한 진실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실수 하나를 잡아 비인간적인 비난을 퍼붓다가도 당신이 정말 무너지려 하면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손을 내밉니다.
이 지독한 간헐적 강화 때문에 당신은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은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당신을 계속 곁에 두어 자신의 결핍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은 어느덧 거울 속에서 낯선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와 축 처진 어깨만 남은 누군가가 당신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이 통째로 잘못된 걸까라는 의문조차 품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먹잇감의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던지는 모욕을 당연한 훈계처럼 여기며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굴레는 당신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결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자리는 그들의 차가운 통제만이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균열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의문에서 시작되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내 고통을 보며 비웃을까? 혹은 왜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기만 할까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믿어왔던 상대방의 완벽함과 권위가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처럼 허술했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뿜어내던 그 압도적인 기세와 확신의 참 비난들은 사실 당신의 자존감을 훔쳐서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채우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당신이라는 찬란한 거울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죠. 이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지독한 인지 부조화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당신에게 씌웠던 예민한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독설들은 사실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으며 그저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낯선 해방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안개가 거친 자리에 서 있는 상대방의 모습은 더 이상 거대하고 위협적인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인정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작고 겁 많은 아이일 뿐이죠.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세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느낀 슬픔이 진짜였고 내가 겪은 고통이 실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그 강력했던 가스라이팅의 마법은 힘을 잃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당신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당당히 걸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혼란의 안개가 사실은 타인이 정교하게 설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치유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가 권장하는 방법이 바로 그레이락, 즉 회색 돌 기법입니다. 그들이 어떤 도발을 하든 어떤 비난을 쏟아내든 당신은 마치 길가에 놓인 무미건조한 회색 돌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노 컨택, 즉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번호를 바꾸고 SNS를 차단하는 행위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예기치 못한 외로움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심어놓은 가짜 죄책감이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내 평화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이죠. 이제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소홀했던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넘나들었던 당신의 마음 울타리를 다시 높게 쌓으세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내 감정의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회복의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 나은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그 지옥 같은 기억 속으로 침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이 다시 단단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탐냈던 당신의 선함과 밝은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취미,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친구들, 그리고 조용한 평화가 깃든 당신만의 공간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빛을 훔치려 했지만 그 빛의 근원은 결국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본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앞날에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 자신의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